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김없이 쌤토링의 정재호 선생님 찾아왔습니다. 이과 학생들 그리고 문과 학생들 모두가 살짝 아리까리하게 느끼는 개념으로 한번 원포인트 레슨에서 짚어볼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합성함수 그래프입니다. 이번 7월 모평에 이제 이과 문제에서 출시가 됐어요. 언제? 30번 문제. 30번은 계산 과정까지 힘들기 때문에 이제 개념이 잘 잡혀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합성함수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고 좋은 예제를 통해서 잡아봅시다. 선생님도 여러 번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이거만큼 좋은 예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예제들을 다 모아봤어요. 일단 여러분들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점에서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함수의 극한인데 특정 점만 구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잠깐 멈춘 다음에요. 문제가 총 6개가 있어요. 요 문제들을 한번 다 풀어보세요.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거부터 풀어볼 건데요. x가 1보다 큰 쪽으로 가까이 갈 때 지원 x 다음에 fx가 들어간 합성함수의 극한을 찾아라. 이런 얘기죠. 그럼 1보다 큰 쪽으로 가면은 지원 x가 뭐가 되는지 봅시다. x는 1보다 큰 쪽으로 가까이 가니까 그 점은 지금 점점 1에 가까워져 가요. 그런데 1보다 조금 큰 쪽에서 가까워져 가는 거죠. 아, 그러면 얘는 1보다 조금 큰 쪽에서 가까워져 간다. 1 플러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F1 플러스 그 다음에 계산 한번 해볼게요. 요 안에 있는 게 1 플러스니까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갈 때 함수값은 뭐가 나오냐? 3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3이다 이렇게 쓰면 돼요. 두 번째 한번 풀어볼게요. GX 여기 요 놈입니다. x가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갈 때 g2x의 함수값은 어디를 향해 가는가? 근데 계속 1만 나오죠. 정확히 1이 나오는 놈입니다. 그럼 그 놈을 다시 fx에다 집어넣어 볼게요. 정확히 1이 나오면은 함수값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2가 됩니다. 세 번째 거 G3X는요 1보다 큰 쪽에서 오는데 함수값이 점점 1에 가까워지긴 하지만 1보다 살짝 작은 곳에서 가까워져요.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요 그림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에서의 좌극한 즉 이만큼에서는 1이 되겠죠. 그럼 요 놈이랑 요 놈 G1, G2, G3니까 다 똑같이 나오겠다 라고 생각해서 3, 2, 1 쓰시면 네 크나큰 오산입니다. 경기도 오산 아니고요. 크나큰 오산입니다. 얘가 왜 그런지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1보다 큰 쪽에서 G1X 일단 요 표현 먼저 풀어야겠죠. 이건 뭐냐면은 야 함수 G1X 너 X가 1보다 큰 쪽으로 갈 때 너는 함수값은 어디를 향해 가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1보다 큰 쪽에서 갈 때 어디로 향해 갑니까? 1을 향해 가죠. 나 1 향해 가는데? 라고 대답이 끝나버린 거예요. 즉 얘는 F의 1 플러스도 아니고 그냥 F1을 구하는 겁니다. 그냥 대답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1에서의 함수값인 2가 나와요. 다르죠잉? 달라요잉? 두 번째 거 마찬가지로 야 너 어디를 향해 가? 너 1을 향해 가는데? 대답이 끝나버린 거예요. F1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에서의 함수값인 2가 나오고요. 야 어디를 향해 가? 나 1 향해 가는데? 똑같은 거죠. 여기까지 맞추셨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선생님의 라이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두 번째를 한번 풀어볼게요. 요것도 잠깐 멈추신 다음에 풀고 강의를 들으세요. 시작. 네.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스타일이 연속 안에 불연속 함수가 들어가 있는 스타일인데요. 불연속 함수가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연속 함수는 바깥쪽에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연속점의 개수를 구하라. 이제 특정 점이 아니라 특정 점까지 찾아야 돼요. 근데 원래 연속의 연속이면은 그냥 연속이에요. 그래서 연속함수 안에 연속이 있으면요, 그냥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불연속 점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이제 연속함수가 바깥에 있고 안쪽에 불연속 함수가 있으니까요, 안쪽이 언제 불연속이 되는지를 한번 판단해 봐야 돼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함수는 y는 fx고요. 얘가 어디서 불연속이 됩니까? 1과 2에서 불연속되죠? 여기만 확인하면 됩니다. 불연속 안에 들어가 있으면 불연속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1에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 연속을 판단하는 거는 그냥 막 복잡하게 써있지만 그래도 우자함이죠. 그러니까 1보다 조금 큰 쪽과 정확히 1과 1보다 조금 작은 쪽에서의 함수값이 같으면 그게 바로 연속입니다. 그럼 볼게요. fx는 1에서 우자함이 달라버리니까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얘는요, 1보다 살짝 크면요, 얘가 3에 가까워져 갑니다. 그래서 3에 가까워져 가는 놈이고요. 정확히 1이면요 2입니다. 그리고 1보다 작은 쪽에서는 1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값이 같은지 다른지만 보면 돼요. 즉 gx 함수에서의 1에서의 함수값과 2에서의 함수값, 3에서의 함수값이 같은지 봅시다. g1은요 3이죠. g2도 3이고 g3도 3이고. 아, 같다. 우자함이 같으면 뭐다? 우자함이 같으면 이게 연속인 거죠. 지금 우자함이 같았잖아요. 우, 좌, 함이 같았단 말이죠. 다 3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연속입니다. 그래서 1에서는 연속인 거예요. 그럼 이제 2에서의 함수값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우자함만 따져봅니다. 그러면 우극한과 함수값과 좌극한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2보다 살짝 큰 쪽은 뭡니까? 4죠? 얘는 G4가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2에서는 뭡니까? 또 4죠? G4가 되고요. 2보다 살짝 작은 쪽에서는 G3이 됩니다. 그럼 G4 두 개는 같았으니까 얘네 두 개가 같은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G4는요, 우리 뭐라고 안 나왔지만 여튼 3은 아니죠. G3은 3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죠. 우자함이 다르니까 여기서 불연속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불연속점의 개수, 우리 후보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연속이었고요, 하나는 불연속이 됐어요. 그래서 딱 한 개다. 한 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고요. 그때 x값은 물어봤으니까 2에서 불연속이죠. 그래서 x는 2다. 이렇게 후보만 잘 봐주면 됩니다. 네, 이어서 또 재밌는 예제들 또 풀어볼게요. 넘어가라. 잠시만요. 네, 이번에도 여러분들에게 풀 수 있는 시간을 줄게요. 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네, 그럼 선생님과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아까랑은 다른 케이스예요. 바깥에 불연속이 있고요, 안쪽에 연속이에요. 연속인 합성 함수는 무조건 연속인데 이렇게 불연속이 바깥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따져보냐? 일단 gx가 불연속이죠. 그러면 gx가 불연속이 되는 그 점에서 따져봐야 돼요. 걔는 뭐랑
뭐가 있냐면요. 1과 3이 있습니다. 그래서 gx는 어디서? 1과 3에서 불연속이에요. 그때의 정의역이 1과 3에서 불연속이니까 요 안에 있는 놈이 이제 1과 3이 되는 점만 확인하면 돼요. 그럼 fx가 1일 때랑 fx가 3일 때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fx가 1일 때는 언제가 있냐면은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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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x가 1일 때와 x가 7일 때와 x가 10일 때와 x가 11일 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요 놈 한번 계산해 봅시다. x가 1일 때는요. 이렇게 관통을 하죠. 조금 빨리 풀어볼게요. 관통을 하게 되면은 1보다 작은 쪽에서 와서 1이 됐다가 1보다 큰 쪽으로 가요. 그럼 그 값이 다시 여기에 있는 정의역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스쳐 지나가죠.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은 불연속입니다. 우리 얘가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일단 접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이거 예제를 보면서 알면 좋을 것 같아요. x가 7일 때 한번 해봅시다. 얘는요 7일 때 1을 가지긴 하지만 1보다가 커졌다가 1이 됐다가 다시 커지는 놈이죠. 그럼 그게 바로 다시 여기서 정의역으로 가버리니까 1보다가 커졌다가 1이 됐다가 다시 올라가요. 근데 그놈들의 함수값이 다 뭐랑 똑같냐면은 다 1인 거죠. 오, 얘는 안쪽에 있는 놈이 이제 불연속인지 점을 지나갈지라도 그 놈이 접하고 가기 때문에 또 그 방향성을 생각해 보니까 연속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연속점을 7까지 생각하면 5산입니다. 10을 또 볼게요. 10. 얘는 지나쳐가죠. 이렇게 지나쳐가니까 그냥 보자마자 불연속 이렇게 하면 되고요. 접할 때만 연속할 수 있어요. 11일 때 접하죠. 1보다 작은 쪽에서 왔다가 1이 됐다가 1보다 다시 작은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시 이 바깥 함수의 정의역으로 보내볼게요. 1보다 작은 쪽에서 왔다가 1이 됐다가 다시 1보다 작은 쪽으로 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1보다 작은 쪽에서는요. 계속 2가 나오는 놈이에요. 그러다가 1이 됐을 때 1 나왔다가 다시 2가 나오는 놈이죠. 즉 얘는요. 이 뒤쪽에서 와버리니까 함수 값이 달라요. 따라서 이 놈은 접하지만 불연속인 거예요. 그렇게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x가 1일 때는 다 조사했고 3일 때도 한번 조사해 봅시다. x가 3이 되는 지점은 1개, 2개, 3개, 4개가 있네요. 그래서 2에서 4에서 6에서 9에서 일단 fx가 3이 되는데 각각을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계산해 볼게요. 여기 2는요. 스쳐 지나가죠. 보자마자 불연속. 스쳐 지나가면 불연속 됩니다. 4는요. 접하네요. 그럼 알아봐야 되는 거죠. 접하는데 3보다 커졌다가 3이 됐다가 다시 3보다 커지는 놈이에요. 즉 얘가 이런 식으로 정의역으로 잡히는 놈입니다. 계속 함수값이 2였다가 접할 때 1이 됩니다. 이 색칠 때문에 이 놈은 불연속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6을 한번 볼게요. 6에서는요 또 스쳐 지나가죠. 보자마자 불연속. 한 개가 더 있는데 9를 한번 볼게요. 얘는 접하죠. 얘는 따져봐야 돼요. 3보다 작은 쪽에서 와서 3이 됐다가 다시 3보다 작은 쪽으로 갑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가는 놈이죠. 우극한이든 함수값이든 모두 다 1이에요. 이런 놈은 연속이 됩니다. 따라서 불연속 점의 개수는 1개, 2개, 3개, 4개, 5, 6개 6개 쓰셔야 되고요. 그때 x값은 1, 10, 11, 2, 4, 6 이렇게 쓰시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원포인트 레슨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네, 그럼 선생님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는요
감잡기를 훈련하기 위한 좋은 예제인데요. fx가 바깥에 있을 때와 fx가 안에 있을 때 두 개의 차이를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fx가 안쪽에 있죠? 그럼 x는 정의역이 이제 얘가 되는 거예요. fx 어디까지 정의가 되어 있냐면은 0부터 6까지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0부터 6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간별로 한번 따로 계산해 볼게요. 0부터 2까지를 계산해 볼게요. 근데 함수값이 똑같죠? 즉 y값도 똑같은 속도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다시 gx 안으로 들어옵니다. gx의 정의역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증가할 때마다 우리 gx의 모양 그대로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를 0부터 2에 똑같이 그려주면 돼요. 그 다음에 2부터 4까지 한번 가볼게요. x가 2부터 4까지 갈 때요. 그놈의 함수값은 오히려 작아집니다. 즉 2였다가 0으로 가는 놈이죠. 그러면 2부터 0까지 가는 놈이에요. 그래서 점들이 점점 내려가죠. 즉 이 모양들이 우리 거꾸로 뒤집어서 나옵니다. 왜냐? 얘는 커지는 방향이었는데 얘는 작아지는 방향이니까 뒤집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부터 5까지 한번 해볼게요. 4부터 5까지 해버리면은 그 사이에는 x는 0부터 2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4부터 1만큼 갈 때 2까지 가니까 좀 더 빨리 가요. 나오는 모양은 요 놈이랑 비슷하게 나올 텐데 저놈을 짧게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0부터 5에서. 그리고 마지막 5부터 6까지 갈 때는 점점 작아지는데 2부터 0까지 가죠. 2부터 0까지 작아지는 그 모습을 그려줍니다. 근데 좀 더 빨리 그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은 여러분들 아주 good. 그 다음에 요 놈을 한번 그려볼게요. 요 놈은요 gx가 안에 있어요. 그러면 잠시만 요거 좀 지운 다음에 또 설명할게요. 네, 깨끗하게 지웠습니다. 이제 순서를 바꿔볼게요. gx가 안쪽에 있고요. 바깥에 fx가 있어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정의역은 gx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요. gx는 0부터 2까지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의역은 0부터 2까지만 나올 겁니다. 그렇게 증가를 해갈 때 함수값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0부터 2까지 바뀌는데요. 처음에는 천천히 증가하다가 이 속도가 빠르죠. 빨리 갑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가는 거죠. 즉 그놈이 0부터 2까지 얘가 이렇게 나올 텐데 0부터 2까지 나올 때 천천히 가다가 빨리 가다가 다시 천천히 가는 거죠. 그럼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 처음에 천천히 가니까 천천히 가다가 빨리 가다가 다시 천천히 가는 그런 놈이 나와요. 그래서 요런 놈이 나올 겁니다. 아, 요거 조금 재미가 없네요. 제가요, 다른 문제 하나 내볼게요. 잠깐만요. 네, 비슷한 것 같아서 조금 다릅니다. 요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gx가 먼저 있고요. fx가 바깥에 있는 모양. 얘는 0부터 2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0부터 2까지 나온다. 이렇게 0과 2 그려주시고요. 얘는 이렇게 속도가 증가할 때 천천히 가다가 빨리 가다가 천천히 간다. 근데 그게 0부터 2까지죠. 그러면 그게 바로 바깥에 있는 놈의 정의역으로 들어옵니다. 그 속도가 천천히 가다가 빨리 가다가 천천히 가죠. 그래서 모양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천천히 가다가 빨리 가다가 다시 천천히 가는 그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감잡기까지 시전이 됐다면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줄 문제들이 많은데 우리 쌤토링닷컴 이 수학 문제 검색 엔진이에요. 여기서 검색어를요 합성함수, 합성 뭐 한 칸 띄고 그래프 요 정도만 써주셔도요 우리 평가원, 뭐 경찰대
사관학교 기출문제들 금방금방 검색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체크박스 체크한 다음에 문제집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인쇄를 하면은 여러분들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슷한 문제까지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